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 박사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100만 원 깎아준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정말 두둑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 있는 시험에 종알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죠. 리카도 대등정리. 오늘 저랑 같이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오늘부터 세금을 100만 원 깎아준대요. 와, 당장 쓸 돈이 생기니까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이게 혹시 미래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그만큼 더 부유해진 게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단계에 따라서 리카도 대등정리를 차근차근 분석해 볼 겁니다. 이 순서대로만 저를 잘 따라오시면 오늘 분석이 끝날 때쯤엔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리카도 대등정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부도 우리 가게처럼 돈을 버는 만큼만 써야 한다는 예산 제약에 직면한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해요. 모든 재정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정부의 가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식은요. 1기, 즉 올해의 정부 지출 G1은 올해 거둔 세금 T1과 모자라서 빌린 돈, 즉 국채 B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은 세금 더하기 빚,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2기, 즉 내년에는 내년 지출 G2에다가 작년에 빌렸던 빚을 이자 R까지 쳐서 갚아야 하니까 그 모든 돈을 내년 세금 T2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본 두 시기의 가계부를 하나로 싹 합치면 바로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걸 정부의 평생 예산 제약식이라고 불러요. 결국 정부가 평생에 걸쳐 쓸 돈의 총액, 즉 총 지출의 현재 가치는 평생에 걸쳐 거둘 돈의 총액, 즉 총 조세의 현재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빚도 결국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니까요.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카도 대등정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부가 지출 재원을 오늘 세금으로 걷든 아니면 오늘 국채를 발행하고 미래의 세금으로 걷든 그게 그거라고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1기에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럼 부족해진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겠죠. 그리고 2기가 되면 1기에 발행했던 국채를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니까 2기 세금을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감세는 미래의 증세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오늘 세금 깎아준 만큼 미래에 이자까지 붙여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구나. 결국 내가 평생에 걸쳐 내야 할 세금의 총액, 즉 평생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그래프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도대체 왜 소비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분석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표는 우리 교재 370페이지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원래 나의 소득점은 E1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오늘 세금을 깎아주고 미래 세금을 올리니까 소득점이 E2로 이동합니다. 즉, 오늘은 돈이 많아지고 미래엔 돈이 줄어드는 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예산선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받은 돈만큼 정확히 미래에 뺏길 걸 아니까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산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평생의 부, 즉 웰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의 최적 소비점 A도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1기에 깎아준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스란히 저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소비는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카도 대등정리는 굉장히 강력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가정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100% 맞다면 두 가지 충격적인 결론이 나와요. 첫째, 정부가 아무리 감세 정책을 써도 소비가 늘지 않으니까 재정 정책은 무력하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이 국채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채는 그냥 미래의 세금 폭탄 예고장이니까요. 이 이론은 이 네 가지의 아주 까다로운 가정이 모두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첫째, 신용불량자 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인구가 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모두가 경제학자처럼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며, 넷째, 정부 지출이 일정해야 한다는 거죠. 벌써부터 현실과 좀 멀어 보이죠? 이 중 하나라도 깨지면 대등정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앞서 말한 가정들 중에서 현실에서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유동성 제약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 제약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가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걸 알아도 은행이 그걸 담보로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실적인 제약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돈 빌리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373페이지 A 그래프 속 이 사람을 보시죠. 이 사람은 사실 돈을 좀 빌려서 A점처럼 여유 없게 소비하고 싶어요. 하지만 대출이 막혀있는 유동성 제약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소득, 즉 E점에 맞춰서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미래 세금을 걱정하면서 저축할까요? 아니죠.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깎아준 세금으로 즉시 소비를 늘려버립니다. 그 결과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요. 바로 이 순간 감세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게 되면서 대등정리는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실 경제처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리카도 대등정리는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머릿속에 이것만은 꼭 새겨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힘찬 응원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리카도 대등정리란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 변경이 민간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둘째, 그 핵심 원리는 합리적 소비자가 평생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불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셋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동성 제약 때문에 이 정리가 깨지며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감세가 이루어지면 소비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지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합격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짱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혼자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저뿐만 아니라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며 합격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